오늘 발표할 제목은 홍익인간과 제세이와의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처음 하게 됐는데요.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과 현대적인 적용 방안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게 홍익인간 제세이와 개념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문제의 제기, 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홍익인간 유래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익인간의 개념과 제세이화에 대한 개념을 제 입장에서 정립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 및 의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내용이 문제의 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이후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산업화의 달성도 이루었고 민주주의의 성취도 동시에 달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우리가 6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G20 회의를 개최한 사례입니다. 세계 국빈국, 가장 못 사는 나라 40년대, 50년대 가장 극빈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발전적인 성공을 이루어내서 자랑스러운 그런 여건을 갖췄지만 이른바 공정성 고려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정성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펴왔고, 이 공정사회 정책을 위한 주 내용은 선진 사회를 향하는 그런 관건으로서 불공정 폐해를 뿌리붓고 우리 주변에 공정한 문화를 정착하여 공정사회로 도약하는 그런 과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더 고도의 또는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쟁점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87년에 민주화 시기에 국가 발전 모델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정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떨어지고 범죄가 증가하고 가정의 평화를 방해하고 나아가서 인류의 차원에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든 노인층이든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번창 질곡에 늙에 빠져 있는데요. 전쟁 등으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의 석학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고, 특히
21세기 세계의 핵심적인 주도 사상으로 지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발표에서 이 홍익인간 그 사상에 주목하고 본 발표에서는 1차적으로 홍익인간 사상에 관한 개념을 정립해서 향후에 그 적용 가능성의 지평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홍익인간의 유래는 우리 국사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문헌을 말씀드리자면 출고 문헌으로서 삼국유사와 제왕윤기가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이라는 용어가 명문화된 가장 오래된 문헌은 13기에 편찬된 삼국유사하고 제왕윤기밖에 없습니다. 우선 삼국유사는 고려 시기 때 충렬월 왕 때 승려 이련이 편찬한 사서로 삼국유사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특히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전문이 이제 실려 있는데 본 발표에서는 이 전문 중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해서 유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조선기에 홍익인간 관련된 부분은 이제 처음에 시작이 이제 위서에 이르되 위서를 인용을 해서 당시 이제 2000년 전부터 이제 기록에는 이제 단군 왕검이 있어서 아사들에 도읍하고 국호를 이제 조선이라 하였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거바른 환웅이 한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고기에 이르되 옛날에 환인에게 서자부 환웅이 있었는데 여기서 환웅은 이제 우리나라의 첫나라인 환국의 마지막 임금 마지막 임금 환인이 되겠습니다. 환인의 아들이 서자부 환웅이 있는데 이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냈다. 이 말은 아마 한국은 고산지대에 도읍을 정하고 통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맞닿을 정도로 높은 고산지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웅은 이제 고산지대가 아니라 고산지대에서 뭐 산지석이나 좀 낮은 지대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좀 궁금해했고 탐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인이 이러한 환웅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해줄만 했다라는 이제 명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홍익인간의 사상이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홍익인간의 개념이 이제 일부 설명이 듣는데요.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해줄 만하다. 또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다 잘 알고 있죠. 그런 이제 개념의 유래가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의 이제 두 번째 문장 고기의 인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아까 이어서 홍익인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행연구의 해석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홍익인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보통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또 널리 다시는 이제 크게라는 용어를 뭐 삽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이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라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또는 특정적인 또는 확장적인 해석이 없기 때문에 현대 국정에서 그 활용할 수 없었고 활용되지 못한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그 이제 문제점을 이제 알고서 많은 학자나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연구 결과 논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정학 박사 그 논문 내지 연구 결과에서는요, 홍익의 의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 또는 모두 이익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홍익 인간의 의미를 널리 이롭게 함 그런 뜻보다는 좀 다른 것들, 우리 전체의 이익, 모두의 이익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신용화 교수 논문에서는 홍익의 홍을 크게 또는 모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홍익에서 이익에 대한 그 풀이를 요즘 이렇게 이익 같은 용어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종합하자면 홍익을 널리 크게 돕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자면 널리 크게 돕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신용화 교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선행 연구 사례 해석을 기초로 해서 이제 홍익인간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해석 대신에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제 해석은 제가 학술 논문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이제 그 해석이나 검증에 기초해서 저는 그 홍익인간의 개념을 이렇게 확장적으로 이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되는 대로 발표를 이제 더 하겠습니다만, 성통공헌과 제세이화를 전제로 해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통공헌이나 제세이화에 대해서는 뒤에 좀 언급이 나옵니다만, 특히 성통공헌의 경우는 이번에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어질 발표 자료를 통해서 소개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세이화의 개념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본 발표에서 제세이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기 쉽게 또 수용할 만한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 사례에서는 제가 4가지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재해 교수의 논문에서는 그 논문의 일부를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주곡, 주명, 주병 등의 관리들이 360여 인간사를 제세이화의 방법으로 통치한 뭐 등등의 이제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이화라는 용어를 통치라는 개념으로 통치의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영현은 참전개경의 내용에 주목해서 제세이화의 내용을 일상생활과 개인 수행 및 심성 연마의 지침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
주석봉은 관련 내용의 논문에서 수기치인 요건에서 홍익인간은 수기에 해당하고 제세이와는 치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기는 그 개인 수신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치인은 사람을 다스린다, 사람을 통치한다. 제세이와는 통치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석봉이 그 설명한 내용을 보면요. 홍익인간은 강령이나 규범이라고 본다면 제세이와는 정책 시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명래는 이 참정개경의 66개 조목 366사 체계를 오늘날의 현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제 발표에서 제세이와의 개념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국가의 법령 정책 시행과 사회 규범 및 간섭의 준수 및 개인 수신 규제 등의 실천이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런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서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인간의 개념에 대해서 그 기존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에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고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관점에서 그 확대 적용 여지가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익인간의 실현 대상인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등의 범위에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홍익인간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서 그 해석성에 어떻게 더 넓게 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 내 구성원의 인구 통계학적인 그 속성을 봤을 때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가구, 주택 형태, 지역, 종교, 민족, 국적 등등 이런 속성들 차원에서도 확장적으로 재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해석에 의거해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빈부, 민족 등의 구분에 의해 차별이 없도록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결정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설명은 안호상 박사의 1997년도 저서 신용화 교수의 2019년 논문에서 안호상 교수는 남녀, 지역, 빈부의 차별이 없이 홍익인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과 이 신용화 교수는 홍익인간에 대해서는 신분이나 계급의 차별이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논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익인간에 대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라는 새로운 해석에 의거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노령층이든 청장년이든 모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 모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각자의 그 몫에 따라서
몫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이 말은 이제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선진국 대 선진국이든 선진국 대 후진국이든 부국 대 빈국이든 각자의 몫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장적으로 홍익인간의 개념을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의의나 시사점이 이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인구 통계학적인 속성 특성별로 모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홍익인간의 실현 대상인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의 범위를 감안해서 현대 국정 운영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 제가 학술 논문을 발표를 하고 게재를 한 실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